성공한 사람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공통적으로 99.9% 겪은 현상입니다. 그들이 겪은 현상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왠지 요즘 일이 계속 안 풀리고 되던 일도 안 된다 싶을 때가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사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곧 성공이 다가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대를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지대를 벗어난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에서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자인 론 무어는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가 되었다가 한 번에 망하고 다시 백만장자가 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연구실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2주간 휴가를 다녀옵니다. 연구실에 돌아온 그는 세균을 배양 중인 접시가 곰팡이에 오염된 것을 봅니다. 알렉산더는 지금까지 연구하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연구실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휴가를 간 자신은 원망했죠. 치우기 시작하려 하는데 곰팡이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는 이를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볼 한 가지가 기회는 불운을 가장하고 온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원래 연구하던 것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다른 걸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론 무어의 인사이트에 있습니다. 지금 미치도록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사람 관계에 힘이 들 때 곧 성공이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기회로 잡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이 든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도가 열린 태도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알릴 사실이 있는데요. 마인드무비를 신청해 주시고 질문지를 보내드렸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독자님의 미래를 위해 하루에 하나씩 질문지에 답을 써보시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무비 개인 맞춤 제작을 받아보신 분들이 모두 만족하셨고 질문지에 답을 쓰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셨다고 해주셨기 때문이죠. 저 또한 제 마인드무비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일어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미래를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무비를 보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배경화면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배경화면은 길진 않지만 8초 안에 마인드셋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도 개인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스토어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존과 윌 형제는 사람들의 성욕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한 저자극성 음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존은 조리 중인 밀가루 반죽을 그냥 놔두고 급히 환자를 돌보러 갔는데요. 한참 후 돌아와 보니 반죽이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존은 망연자실했죠. 다시 밀가루를 들여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밀가루를 들여온다 해도 다시 반죽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죠. 거기다 또 환자가 생기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존은 그 반죽을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롤러에 놓고 돌렸는데 반죽이 잘게 부서진 조각이 되었죠. 이렇게 콘플레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존 켈로그와 윌 켈로그 형제였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저자인 롬무어는 이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중요한 태도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열린 태도입니다. 롬무어의 인사이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현상을 배양 접시에서 알아챘습니다. 켈로그 형제는 남들이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식재료를 재활용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불운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린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가고 있다. 당신이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분열된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타인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든 현실에서든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소통하며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소비한다. 그런 소통은 원래 갖고 있던 믿음만 더 강화할 뿐이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색다른 관점으로 소란을 일으키면 악플 세례를 받기 십상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점점 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다가오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당신은 그런 어리석은 태도로 살지 않길 바란다. 마음을 굳게 닫아서 기회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자. 마음을 활짝 열어보자.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더 유연해지겠다고, 호기심을 갖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하라. 끼리끼리 소통하기를 그만두고 모든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겠다고 결심하라. 마음속 가정들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결심하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이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내가 특히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피해자이고 상황을 다스릴 힘이 없으며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그 상황의 결과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상황의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힘든 도전이나 역경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 그 일은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믿어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기회가 보인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당신 앞에 놓인 거지 같은 상황도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관점은 변했다. 기회와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했던 눈가리개가 사라진 것이다. 이 관점을 제대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 추정 순자산이 40억 달러 이상이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흑인 여성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관점을 바꾼 덕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그녀입니다. 그리고 9살에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녀는 친척과 지인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고 14살에 임신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조산아로 태어나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를 위해 내가 도약하기 위함임을 인지하고 무섭게 학업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970년대 중반 내슈빌에 있는 WLAC-TV의 최연소 육수 앵커이자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가 되면서 방송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경력 초반에는 앵커 자리에서 해고되는 일도 겪었지만 그런 실패는 그녀에게 이제 방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난과 성적 학대로 물든 삶에서 탈출해 방송계 거물이자 20세기의 가장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관점을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바꿔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붙잡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총 11가지를 제시했지만 그중 2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론무어가 전해주는 인사이트 중 2번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당신의 주변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당신은 구하기만 하면 된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26살이 될 때까지 남에게 뭔가를 청하거나 부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였다. 단지 남에게 요청하지 못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 때로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나는 요청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26가지 빚에 시달리고 은둔형으로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며 골방에서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죠. 이어서 책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러니까 타인에게 뭔가를 청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녀들도 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들에게 데이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데이트를 못했다. 또 수많은 사업 기회나 파트너십 기회들을 단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마 이렇게 해주겠어? 말해도 안 해주겠지? 창피당하기 싫어. 저자는 이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해도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친놈이라 생각해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계바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틱톡거릴 뿐입니다. 혹시 부탁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못하고 있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 혼자 단정지어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황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번 한 발짝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자의 기회를 발견하기 11가지 중 소개해드릴 2번째는 이렇습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꽤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제품에 약간 변화를 주거나 여러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다른 청중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잠재적 기회를 목격하면 일단 실행에 옮겨 세상에 내놓은 후 계속 조금씩 손보면 된다.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매 단계의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그 기회를 최고의 성과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현금 만들기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그런 접근법을 택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챌린지는 시험적인 형태로 꽤 괜찮기는 했지만 불완전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챌린지가 내 커뮤니티 회원들의 의욕을 북돋구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했고 6일 만에 수천 파운드를 벌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챌린지가 끝난 후에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요청사항을 반영해 세부 방식을 여러 번 조정했다. 기한을 6일뿐 아니라 7일, 8일로도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또한 참고 콘텐츠에도 변화를 주었고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 더 자주 들어오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계속 수정하는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다. 처음엔 그저 훌륭한 기회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비즈니스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챌린지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평균 약 5천 파운드의 현금을 만들었으며 우승자는 일주일에 무려 3만 7천 파운드를 벌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성공이 다가오고 있고 기회가 불운을 가정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뒤흔들 정도로 시련을 내리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 본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99.9% 바로 앞에 있는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고 혹은 배달앱을 켜게 되죠. 이 단순한 행동도 모두 미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1년 전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힘든 게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1년 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또한 1년 전과 현재 모두 새로운 겁니다. 세포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체감이 1년 전과 같을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99.9% 미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기회인지 아는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열린 마음을 만들려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고민할 필요 없이 요청하는 것. 일단 시도하고 조금씩 수정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논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이고 2022년 9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때로는 희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순간에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4가지의 사실을 알고 현실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든 것은 100%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습을 변화해서 분명 다른 걸 던져줄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변화한 것을 잘 알고 캐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뜻밖의 상황을 기꺼이 이용하는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낙관적인 태도와 열정을 갖는 것, 유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 긍정적 에너지를 수혈받습니다. 다음 편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책이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을 하다가 조금 미뤄졌던 책인데요. 멘탈 리셋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비밀을 믿고 멘탈을 리셋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처한 환경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심지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말이죠.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가 바로 비밀을 스스로에게 입증할 가장 최적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도 연결이 잘 되겠네요. 그럼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